GPS는 이미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예시들에서 몇 가지 유용한 적용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GPS는 정말 흥미로운 기술입니다. 24개의 위성이 지속적으로 지구를 공전하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개의 위성이 필요한데 원자시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휴대전화의 시간 오류도 큰 고려사항입니다. 게다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GPS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마침내 상대성 이론이 실생활에 적용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문제는 접어두고 GPS의 기술을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위치를 알고 싶어하고 여러분은 GPS 수신기가 통합된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GPS에서는 누군가의 위치를 찾기 위해 3변 측량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수학적 기술이 사용됩니다. 먼저 2차원적 3변 측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차원적 3변 측량으로 위치를 파악하려면 최소 2개의 위성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엔지니어링 기법을 사용하여 위성 수신기와 GPS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 작업을 위한 기술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쉬운 부분만 남았습니다. 첫 번째 위성은 여러분이 R1의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 원 어딘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성은 여러분이 R2의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원 위에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즉, 실제 위치는 이 두 원 위에 있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간단히 말해서 교차점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작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2개의 교차점이 있는데 최종 위치는 어디일까요? 이를 위해 여러분은 지구 표면을 제3의 원이라고 생각하고 불가능한 선택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3차원적 세계에서도 동일한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2개의 위성 대신 3개의 위성이 필요합니다. 3차원적 세계에서 위성은 여러분이 구의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성을 사용하면 위치가 하나의 원으로 좁혀집니다. 두 구의 교차점은 원을 나타냅니다. 이제 세 번째 위성의 도움으로 위치를 단 2군데로 좁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과 구의 교차점으로 2곳이 나옵니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구를 네 번째 표면으로 이용하여 정확한 점, 즉 세 공간 좌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위성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측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위성에는 매우 정확한 위성 시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위성은 간헐적으로 무선 신호를 지구로 전송합니다. 이 무선 신호에는 신호가 전송된 정확한 시간과 위성의 위치가 포함됩니다. 수신기의 시계가 매우 정확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구에 있는 수신기가 이 신호를 수신합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의 GPS 수신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파가 빛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수신기는 일정 시간 후에 신호를 수신합니다. 송신 시간과 수신 시간의 차이를 알아내고 빛의 속도에 곱하면 여러분과 위성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위성이 이미 좌표를 보내왔기 때문에 위성의 중심점 사이의 구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고 앞에서 설명한 대로 여러분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측정된 시간이 매우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00만 분의 1초 단위의 오류도 빛의 속도로는 매우 큰 차이이기 때문에 킬로미터 범위의 오류가 날 것입니다. 이제 주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수신기는 매우 정확한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은 수정시계로 작동하는데 원자시계에 비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원자시계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비현실적입니다. 시간 설정을 확인하면 원자시계와 비교하여 스마트폰 시계가 얼마나 부정확한지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휴대폰으로 측정된 시간과 실제 시간의 차이를 시간 오프셋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오프셋은 GPS 계산에 큰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좋은 소식은 위성이 모두 같은 시간을 유지하기 때문에 3개의 위성과 스마트폰의 시간 오프셋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장치의 시간 오프셋 값은 알 수 없는 새로운 값이 됩니다. 즉, 새 공간 좌표를 제외하고 수신기의 시간 오프셋 값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미지의 것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위성을 통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4개의 위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바일 장치에 원자시계가 없어도 됩니다.
현재 GPS의 성자를 확인하시면 지금 위치에서 언제든지 최소 4개의 위성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만요. 아직 영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선진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GPS 시스템은 정확한 위치만 찾아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원리가 중요해집니다. 시간은 다른 많은 요인에 의존하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빨리 움직이는 시계는 시간을 늦춥니다. 이 때문에 시간당 14,00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원자시계는 매일 100만 분의 7초씩 시간이 늦어집니다. 지구 위 2만 km의 고도에서 위성은 지구 중력의 4분의 1의 영향만 받습니다. 따라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 경우 시계는 매일 약 100만 분의 45초만큼 약간 더 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이는 원자시계에 매일 100만 분의 38초의 시간 오프셋이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대성 방정식이 컴퓨터 칩에 통합되어 원자시계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GPS는 매일 10km/s의 오류를 발생시켰을 것입니다. GPS는 미국 국방부가 개발한 항법 장치인데 일반인이 완전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더욱 정확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신식 수신기는 GPS ALC 기타 항법 시스템을 사용하여 가장 정확한 위치를 파악합니다. 여기서 짧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GPS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할까요? GPS를 이용할 때는 인터넷이나 휴대폰 신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호에 도움이 있다면 GPS의 시작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위성의 위치 정보를 직접 위성으로 매우 느리게 받지 않고 대신 인터넷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GPS 시스템을 GPS 지원 측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배달 음식이 오는 과정을 추적하시거나 차량 경로를 찾으실 때 아인슈타인이 개발한 상대성 이론과 다른 수학적 아이디어들이 GPS의 뒤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기억해 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하기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